자, 오늘은 필터물 2장 드린 것 중에 세로로 된 거. 그 가로로 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시죠? 그죠? 자, 그 세로로 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집으로 찍고 다음 시간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메모를 나름 세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서 혹시 뭐 질문이시면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십성해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육친 관계, 이런 이제 인연을 말하는 거죠. 인간 관계를 육친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 육신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과 십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육신적 관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자는 그 가운데 열십자의 그 가운데 본인 중심, 본인 중심이라는 건 뭡니까? 아자, 그래 비견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견급, 비급, 그죠? 그걸 이야기한다. 그런데 비급은 이 비급의 성정은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비급이라 하는 것은 주체성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 비급이 중중하면 많거나 그죠? 잘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이래하면 경쟁심을 강하게 나타내고 자기 주체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그다음에 비견급이란 기본적으로 생존 욕구, 사업성이 강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 비급이란 성정은 이러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명예에 들어가 보면 비견급이 많더라, 그죠? 많다는 것은 보통 3개 이상 이야기한다고 했죠. 많거나 그다음에 비견급이란 뭐 일간이 지지의 뿌리를 튼튼하게 여기저기 내리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 이제 강한 거잖아요. 그 결국 비견급이 강하면 경쟁심이 두드러지고 주체성도 강해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존 욕구도 사업성이 강해진다. 이 중에서도 또 뭡니까? 비견과 십성으로서는 급제로 구분되는데, 비견은 이 말이죠. 비견은 주체성이 강하지만 그 다음에 동반자를 말하기도 한다. 만약에 비견의 운이 오거나 비견의 움직임이 있으면 비견의 움직임관이 자기 주체성이 높아지고 또 동반자가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체성이 강하면 그 사람을 리더자가 되고자 하고 리더십도 상당히 있고 이래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존심도 상당히 강하다. 급제는 주체성도 비견과 거의 같다. 그런데 거기서 급제가 혼재되어 있는 비급이 강해지면 주체성이 강하거나 뭐 자존심 강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타인을 무시하기도 하고, 거기서 자기 주체성을 지나치게 강하거든요. 그러면 타인을 무시한다는 것은 타인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적 성향도 가지고 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경쟁자, 이 급제라는 말이 이제 재물을 급탈한다라거든요. 급제라는 말이 이 급탈한다. 그 재물제자로 쓰거든. 급제, 내 재물을 급탈한다 이런 건데, 그래서 급제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급제의 지금 비견급이잖아 여기서, 그죠? 비견급인데 비견은 우호적이고 그 명예, 왜 우호적이냐 하면 나와 같은 동급의 사람들, 동반자가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적입니다. 근데 또 신강이 되면은 뭡니까? 내가 이미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또 온다는, 더 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어떻습니까? 많아지면은 그 중에 또 급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놈이 한 놈씩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아지면은
좋지 않지만 오히려 약한 경우는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주변의 동반자들이 나인데 온다. 그래 어디 보면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협조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급제는 반대죠. 급제 운이 오면 누군가가 우호적으로 다가와서 내 재물을 겁탈하겠네 이거예요. 나비처럼 날아와서 벌처럼 쏘고 가겠네. 급제 운은 그렇게 이해를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급제적 성정은 그죠? 비견은 나의 비견 아자 일간의 글자 하나인데 밑에 뿌리 내리는 게 급제에다 뿌리 내릴 수 있잖아요. 같은 오행이니까 그죠? 음양만 다르니까 급제는. 급제가 강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경쟁심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안 듣는다. 오히려 타인을 무시한다. 그죠? 그 다음에 질투, 의심, 시기, 오만 안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놓은 거죠. 이러한 성격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죠? 이제 이렇게. 근데 급제, 그 밑에 보면 급탈교만이라고 해놨습니다. 급탈교만이라고 해놨는데, 급제라는 것은 바로 이거잖아.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내 안정된 재물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걸 누가 가만히 보고 뺏기겠습니까? 안 뺏기잖아요. 그래서 급제는 오히려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선점하기 위해서 급탈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시 표현하자면 급제는 우리 여러 명 있는데 가운데 먹을 거 하나 딱 놔둔 거예요. 먹을 거 하나 딱 놔놨어. 그러면 급제잖아. 급제가 강한 사람은 요거 놔두면 뺏긴다 하는 거 알거든. 여긴 내 건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요걸 남들이 추석하기 전에 자기가 퍼뜩 닦아봐시 않다. 요렇게. 그 의에 보면 좀 욕심이 강한 것 같잖아. 그죠? 사소한 것에 욕심 내는 것 같고 하지만은 본능이다. 그 사람은.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렇다. 근데 이러한 운에서는, 그래 비견에는 이제 우호적인 이제 운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용기를 주체성이 높여지니까 내가 주체성이 결여되어서 용기 내어서 뭔가 판단하지 못했던 것을 비견의 운이 오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회사 봉급 생활자가 어떻습니까? LI 사표해갖고 안주머니 계속 갖고 다녔는데 내가 용기가 안 나서 제출을 못했는데 비겁의 운이 딱 오면 대반 딱 가져냅니다. 이거 비겁의 운이에요. 또 이런 것도 봤습니다. 비견의 운에서 신약자가 참 이 부부관계에서 이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상황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있었는 거라. 그런데 비견의 운이 오니까 다는 거 대반 이혼 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주체성이 결여된 걸 그 운에서는 자기 주체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결정을 잘 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비겁이다. 그다음에 이제 식상과 상관은 식상이라 하면은 이제 이 내 일간에 내라는 것에서 내가 표현하는 것, 내게서 나가는 것은 전부 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행위하는 것 전부 다 식상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식상이다. 밥 식자로 쓰거든요. 먹을 식자로 쓰거든. 식상. 식신이 강하면은 손재주 있다, 음식 솜씨 있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상은 결국 뭡니까? 식상은 어디로 가기 위한 과정, 재성으로 가기 위한 과정. 요거는 이제 과정이죠. 과정. 또 내가 하는 일. 그죠? 요게 뭡니까? 결과. 일에 대한 결과. 일에 대한 마무리. 그래서 재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은 식상이다. 내가 행동하는 것은 식상이다. 또 식상이라 하면 가장 아까 비견이라 하면은 경쟁심 주체성을 이야기한다 했지만은 식상은 친함의 욕구가 강하다. 친화력이 강하다. 이거예요.
식상은. 그래서 식상은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친화력의 욕구가 강하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식상은 의식주를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 식상은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건데, 의식주를 말하기도 하고 언론, 방송, 예능, 교육, 디자인, 그죠? 이제 여기서는 언론, 방송, 예능, 교육, 디자인 등의 재능은 상관적 재능이다. 요거는 상관적 재능, 기술, 특수기술, 제조, 특수제조 이런 건 전부 식신적 표현이다. 식신은 이제 메모되어 있죠. 표현으로서는 식신적 표현은 글로서 하거나, 그죠? 연구, 기술 전문 분야, 그죠? 식신적은 의도적으로 일간이 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로로 된 거 요거 보시면 되시. 요거 세로로 된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식신은 내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 못하다가도 대학 가서 공부 잘하는 놈이 있어요. 그런 지가 좋아하는 학과는 굉장히 전문 분야를 지가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흡입합니다. 이게 이제 식신성 특성이다. 그래서 기술 전문 분야, 식신은 또 명랑하기도 하고 머리 쓰는 일을 잘한다. 그 다음에 상관적 표현은, 상관은 대표적으로 말 솜씨가 좋다, 말을 잘한다. 그리고 똑똑하고 총명하다. 그러나 욕심이 좀 있고, 그죠? 특수기술, 연예인, 그죠? 그 다음에 이 상관적은 이제 남의 이제 간섭을 잘한다 이런 얘기고, 상관은 불법을 그렇게 뭐 이 중시 여기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상관은 부르주아적 성향이 있다. 그래서 허영심이 조금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상관적은 그렇다 이거죠. 자, 여기서 아까 비겁은 뭐라 했습니까? 비겁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급제는 우호적이지 않다. 식신은 우호적이고 상관은 우호적이지 않다. 상관은 여기는 상하는 거거든요. 상하는 거지, 상. 뭐 관을 깬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인 것을 깨부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제 불법을 이야기한 건데, 관은 이제 정도, 이걸 딱 틀에 짜여진 거, 규정 규칙을 잘 지키는 이런 걸 말하는데, 그걸 이제 깨부순다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상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관이 연에 있더라, 그죠? 상관은 뭐 연에 있다 하면은 우리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조상님 중에서 뭔가 세상을 한번 뒤엎으면은, 안 그러면 그 큰 틀에서 자기 집안에서 뭔가 한번 세상을 뒤집어 엎은 역적 아니면 충신이겠죠. 그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그러한 일을 겪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추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상관이 막말로 이 관인데 저 끝에 있다. 끝에 시에. 그죠? 시에서 뭐 나의 미래잖아. 그럼 나의 미래를 상관은 쓴다 이거잖아요. 어떤 형 들어든. 그럼 상관은 뭡니까? 관의 틀에 짜여진 것에서 해방하고자 한다. 탈관하고자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자 한다. 근데 상관이 시에 있으면은 그렇죠. 성향이 있다고요?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자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요. 예, 내 자유롭게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는 시에 있는 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이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누리고 싶다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상관은 이제 그런 것을 말한다. 그다음에 재성, 아까 여기 나오는 재성은 식신의 결과물이다. 그 식신의 결과물은 뭡니까? 결국은 나로 봐서는 여기 쓰는 게 아니고 나로 봐서는 그죠?
여기 이제 결국은 나와 같은 건 이제 아자잖아. 아. 여기 이제 비견이니까, 그죠? 여기 비견이니까. 나로 봐서는 내가 성취하고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결과물을 말하는 거죠, 재성은. 그래서 일간으로 봐서로는 성취,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재성이라 하면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재성, 결과물. 그죠? 제가 약하면 결과를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돼 있고 이거예요. 아까 제가 기초과정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없으면은 그 하는 일의 결과를 잘 안 챙깁니다. 그럼 결국 이제 본인이 이 어떤 결점을 나타내는 거죠. 결과를 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재라는 성정은, 재성이라 하는 성정은 성취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래서 그것을 재물이라고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이 재물은 사업성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융, 개통을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정과 편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편.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편, 정, 반듯한 돈. 여기서 반듯한 재물은 뭡니까? 반듯한 재물, 정상적인 재물이에요. 아주 정상적인 재물.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정상적인 재물. 편재와 정재의 크기로 따지자면 정재는 알돈, 현금성 재물, 고정적인 재물, 연금, 월급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편중된 재물은 뭡니까? 부동산적 재물을 말하기도 하고 큰 재물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로또 복권과 같은 재물 이런 걸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편재적 성정은 성취 실현의 욕구 중에서도 편재성 성정은 배짱이 두둑하다. 배짱이 좀 있다. 성격이 급하다. 편재가 이 십신 중에서는 가장 성정이 급합니다. 빨리 결국 이거는 뭐냐면 재라는 결과잖아. 결과를 빨리 낸다 이 말이거든요. 결과를 급하게 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를 꼼꼼히 생각해보고 결정되는 것은 정재라 말하고, 그리고 정재는 실수 안 합니다. 딱 짚어보고 정확한 계산 속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재란. 그래서 정재란 세심하고 꼼꼼하고 이런 성정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편재는 뭡니까? 배짱도 두둑하지만 급하다. 빨리 결정을 내려버린다. 그래서 편재는 빨리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성급히 서둘러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겁니다. 편재가 잘 쓰이는 곳은 어디까지? 운동하는데 심판, 야구하는데 뒤에서 갖고 이렇게 보는 사람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탁 오는 거 보고 저기 제대로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 가장 편재가 잘 쓰이는 데가 그런 곳이다. 그죠? 그래서 사업성, 편재는 사업성을 말한다. 편재가 잘 있으면은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은 이 사람은 돈 버는 재수는 좀 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하고 이래 하지만 사업성을 의미하고 큰 재물 요구를 말한다. 큰 잔잔바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큰 걸 말한다. 그다음 부동산적, 그다음 속효성 재물, 그죠? 이 보리밥대기 갖고 잉어 낚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사업성이라는 거, 편재적 사업성은 편재가 왜 그러냐면 얼렁뚱땅한 걸 잘하면 거짓말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이러한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려고 보면 또 뭐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잖아요, 때로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말한다. 거짓말이 또 사교적이다, 상당히. 그래서 이 돈 버는 재주도 있다. 편재라는 이제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편인 이런 거든요. 예? 편인 뭐 편관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편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편재, 편관, 편인, 편자가 들어가잖아. 그 편자가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편중돼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편관도 마찬가지인데 좀 이따 편관 얘기 이제 할 텐데, 이 편재는 정상적인 편재는 정재거든요. 재물은. 정상적인 것은 재물은 정재예요. 왜? 내가 했는 것에 대한 대가거든. 내가 일에 대한 정당한 결과,
이게 정당한 재물이고 정상적인 재물. 이것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편중돼 있다고 편재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편재가 잘 쓰일 때는 좋다. 사업적으로는 잘 쓰일 때 좋다. 크게 사업을 해야 되는 놈이 뭐 정제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면 어떨까요?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그러면은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잘못하면은 이 진짜 이 뭐라 하지 초과상관 태우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정제가 필요할 때는 정제가 필요하지만은 편제가 필요할 때는 편제가 필요하다. 사업적으로는 편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정제는 여기 제가 한번 메모해놓은 거 보면 정제의 성정은 세심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고 신용이 있어야 되고 지가 신용을 지킨다는 얘기죠. 성실하고 검소하고 해놨습니다. 월급성 재물, 현금성 재물, 합리적 재물 이라는 좋은 거는 지가 다 가있어 정제가. 그 이것만 가있다 보면 뭐합니까? 월급쟁이 해라 이 말이라. 따지고 보면 그죠?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이러한 성정으로는 사업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대우군이나 이런 데서 편재적 성향이 오면 편재적 어떤 그런 기분이 오면 정제적 성정을 가지고 정제적 성격을 가지고 그죠? 편재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재물은 정제와 편재로서 구분을 했다. 성취 실현의 욕구가 강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으로 넘어가요. 관은 유지 안정의 욕구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그걸 메모해놨죠. 유지 안정의 욕구. 왜 그러나 한번 볼게요. 내가 움직이고 일하는 것은 돈벌이로 일하는 것은 식상이라 했고 친화력의 욕구로서 어떤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취 실현을 욕구로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돈을 벌어서 이 돈으로 내 삶을 유지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한다라는 거잖아. 유지 안정의 욕구. 어떻습니까? 이 돈을 펑펑 씁니까? 아니잖아요. 은행에 연안하놓고. 그죠? 그 은행을 여기서는 관이라고 한다. 돈을 맡겨놓는 기관. 그죠? 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대가로 돈을 벌어서 어떻습니까? 내 명예를 추구하기도 한다. 이게 관이라, 관. 그죠? 또 돈을 벌어서 내가 직위를 더 높게 가지려고 한다. 이게 관이에요, 관. 그죠? 자, 그래서 관이란 공무 직장으로서는 우리 십신적 관계에서는 직장을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벼슬을 말하기도 하고 이 관의 운에서는 취직이 되기도 하고 직장 승진 이런 걸 뜻하기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 직장은 공무를 말하기도 하고 공무원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유지 안정의 욕구 중에서도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것은 정의 관이고, 그죠? 여기서 이제 뭐 관만 갖다 붙이면 되잖아. 관, 편관, 정관, 그죠? 관만 갖다 붙이면 된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관은 반듯한 정관이라 하고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관은 무자비한 관은 편관이라 한다. 이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근데 정관은 한번 볼게요. 정관도 아까 정제처럼 좋은 건 지혜가 다 합니다. 보수적이다. 정관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렇지만 합리적이다. 굉장히 또 순리적이다. 공무로 말한다면 행정직 공무원을 말한다. 행정직 공무를 정관에 해당된다. 그 다음 정관이라 하면 이 품행이 단정하고, 그죠? 청순하고, 명랑하고, 좋은 거 다 합니다. 재주와 지모가 특출나고, 이렇습니다. 지금 뭐, 그 연지의 정관이 탁 있으면, 이러한 심성이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러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예. 연지에. 그렇죠. 연이 뭡니까? 부모로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같은 거잖아요. 거기 있는 글자를 보고. 그죠? 나의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거. 신입니까? 예? 그게 신입니까? 아니, 신이라서 정관이면, 육신적으로 정관에 해당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모가 특출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평관은 뭐고 하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정관은 순리적이고 합리적이었다 했는데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것이 평관이다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평관은 아까 편제는 뭐였습니까? 가장 급한 거, 십신 중에 가장 성품이 급한 거. 그 다음에 여기 평관은 가장 인내를 말한다. 평관이 왜 인내를 말하냐면 평관은 강압적으로 나를 강압적으로 묶는 거거든요. 나를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거예요. 평관이. 나를 일간을, 그래 결국은 일간을, 평관이라는 글자는 내 명속에 평관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그 평관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평관이 명예에 있다면 굉장히 그 힘든 시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겨내니까 인내를 뜻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내, 투쟁심도 강하고 평관이 있으면 투쟁심도 강하고 때로는 평관의 글자가 차칫하면은 그 명주는 흉폭해지기도 하고 인내를 해야 돼. 인내 못하면 확 끓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결단력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나를 가두기 때문에 평관은 나를 가두기 때문에 내가 고독해지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관은 이 관, 명예, 권력을 뜻하잖아. 권력적으로는 정관의 권력은 행정의 권력이에요. 행정직. 그죠? 평관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총을 갖추는 거. 그죠? 권력, 군인, 경찰 이런 걸 말한다. 그래서 이 대개가 평관은 호랑이를 말하죠. 그 말은 무섭다. 그래서 그 평관을 잘 다스리고 인내를 잘하고 다스리는 자는 외부로부터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보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카리스마라는 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 겁쟁이고 이렇습니까? 자, 신강자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고 이거거든요. 어려운 일에. 이 십신 중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글자가 바로 평관입니다. 그래서 평관에 운이 오면 내가 힘들어져요. 굉장히 스트레스에 나를 굉장히 고독하게 만들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떤 시험의 무대에 그죠? 올려지게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시련을 맛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평관은 그런데 그걸 잘 극복하면 또는 신강자는 평관이라는 호랑이 위에 앉아 있으니 외부로부터 볼 때는 굉장히 그걸 카리스마로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정관은 굉장히 안정된 것을 말한다. 정관이 운이 오면 그저 나는 안정된 것을 원한다. 안정되고자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오던 것에서 했잖아. 유지 안정의 욕구 이런 거거든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편 들어가는 또 인성. 자, 인성은 자 여기서 뭐 그림에서 보면 이제 열십자로 해서 제가 이 우체계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식신과 재성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식신과 재성은 내가 나를 중심해서 시계 방향이죠. 12시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 식신과 재성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거는 뭐고 하면 내가 한 것이거든. 내가 한 것. 그죠? 내가 한 것에 내가 베풀었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과 인은, 관인은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죠? 나에게 오는 것. 그래서 쟤는 내가 성취하고 실현하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 거고, 그죠? 관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이 관이 나를 테두리 안에 묶어 놓는 거예요. 관은. 그 관 속에, 그죠? 그 관이란 규정, 규칙, 법, 제도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를 갇히게 한다, 가두리 한다라는 거죠. 그 정상적인 가두리는 뭡니까? 우리가 법을
이 중시해가면서 우리가 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또 학교 가면 교칙이 있고 어디 가도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은 일방적으로 따른 거잖아요. 우리가 다 준수해가며 하는 게 이게 바로 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평관은 이제 그것은 이제 이 권력에 지배받는 거. 그래서 상당히 명주는 그죠? 일주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로 와닿기도 한다. 굉장히 억압된다. 그것을 관이라 한다. 자, 그다음 인성은 관을 유지하고자 해주는 것. 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관을 여기서 유지하고자 해주는 건 인성이에요. 유지하고자 해주는 인성은 뭐냐면 결국은 나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아까 식상은 뭐였습니까? 내가 행하는 거잖아.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걸 식상이라 했는데 이 반대가 누가 내인데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 식상, 그죠? 누가 내게 주는 것 이거 인성인 거죠. 그래서 누가 내게 주는 거 어떻게 줍니까? 먹을 것도 주고 나를 자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성은 엄마잖아. 누가 내한테 주는 것, 그죠? 식상은 여자 입장, 낳기도 하는 식상은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반대적 개념이다. 그 나인데 주는 것, 그죠? 그래서 나의 보호막이기도 하지만 인성은 나한테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인성이 내게 오므로 인해서 내가 달라지는 건 뭡니까? 내가 주체성이 달라져요. 내가 주체성이 높아진다는 거. 아까 비경급이 주체성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 비경급이 약하면 내가 주체성이 약한 거죠. 그죠? 주체성이 약하면 뭐라 했습니까? 결단력도 없어지고 내가 있는 내 존재가 무의미해지잖아요. 나란 존재가 그 주체성이 떨어지니까 내 존재감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성이라는 것은 내 존재감을 높여주게 한다. 내 주체성을 높여주게 한다. 이거잖아. 또다시 내가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내가 결정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이 주체성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글과 학문이다. 이거죠. 그 주체성이 결여된 사람들한테 많은 지식이 쌓이고 보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주체성이 있어집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죠?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이란 배움의 욕구를 말한다. 그래서 인성은 수용성을 말한다. 그죠? 인성이 편인이든 정인이든 인성은 배움의 욕구가 강한다. 인성이 있는 명은 또 인성의 운에서는 내가 뭔가를 배우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도장, 문서, 합격 이런 걸 뜻하기도 하죠. 합격정, 자격정 할 때 도장 꽝꽝 찍지 않습니까? 그런 걸 뜻하기도 한다. 수용, 나한테 주는가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정과 편으로 나누어지죠. 정상적인 것과 편중된 것을 말한다. 이거는 정상적인 것은 뭡니까? 정의는 일반적인 학문, 그죠? 우리 일반적인 학문, 초등학교, 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제도권의 학문, 그죠? 그런 학문을 말한다. 이 두 개 다 편인이든 정인이든 다 이 학문은 학문입니다. 배움의 욕구 학문이지만 정인성 학문은 제도권의 그러한 학문을 뜻하고 편인성 학문은 편중된 학문, 그러한 학문 외에 철학, 의학, 종교학 등 특수 분야 공부에 관심이 많다. 편인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편인은 의심을 가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살짝 변덕심도 있고 이런 거예요. 또 고독을 뜻하기도 한다. 또 뭐 고향, 고독 이런데 편인은 질병, 파재, 재난, 이별을 뜻하기도 한다. 편인의 운이 오면 이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질병에 노출되거나 파재, 재물이 나가거나 그다음에 재난을 당하거나 이별을 이별을 해서 고독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편인은 문서, 그죠? 이제 그런 걸 뜻하기도 한다. 합격정 그런 걸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의는 일반적인 학문,
지혜. 인성이라 하면 일단 이 지혜. 그 다음에 이 선비적 기질.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고, 자비심이 있고, 그죠? 아까 인성은 편인은, 그러면 자비심이 없나? 이거잖아요. 편인은 일단 정의는 수용성 중에서도 무조건적 수용. 그래서 자비심이 강하다. 자비. 그런데 편인은 뭐냐면 자비심이 없나가 아니고 편인도 자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의심을 합니다. 일단은 의심하고 그 의심한 것에서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자비. 그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는 무조건적으로 자비를 하기 때문에 귀인격이라 또 귀인격. 그래서 대인의 품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거죠. 또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점잖다. 이리 말합니다. 그렇지만 결점이 뭡니까? 남의 말을 잘 듣고도 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 이런 결점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성으로서 자기 지식을 믿거든요. 인성으로서 자기 주체성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결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래서 이 십신이, 그죠? 이 십신이 살아가는 거는 다 이 중심은 이 전부 뭐 식상은 참 친화력의 욕구, 친화 욕구, 그런 어떤 방법, 과정, 일 이런 거잖아. 그렇지만 요 일간자가 그 내가 하는 것, 그죠? 그에 대한 결과는 뭐였습니까? 성취 실현의 욕구는 재성이라 했고, 그죠?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건 식상이라 하고, 그 식상의 결과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욕구는 성취 실현의 욕구, 그거는 재성이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재성을 가지고 유지하고 안정적인 욕구는 관성이 담당한다, 그죠? 그 관성도 정편으로 의해서 관성을 이제 나누어지지만은 관성이 유지 안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고, 그 다음에 인성은 나인데 돌아오는 것이다. 인성은 나인데 돌아오는 것은 모든 내인데 기속말로 무언가를 이야기해줘도 이것을 인성이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주는 것도 인성이라 하고 그예요. 그래서 인성은 또 다시 인성은 나인데 주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관을 견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관을 견인을 해서 인성이 나한테 관을 견인해다 준다. 그런 거예요. 그 인성, 결국은 관은 인성이 있어야지 관이 유지 안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인성은 뭡니까? 자, 여기 직장에서, 요건 인성은 도장이라 했잖아. 그죠? 도장의 비열. 인성, 여기에서 관, 직장, 사회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이 인성이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 결국은 여 명주에서는, 아자에서는 인성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내인데 준다라는 거예요. 내인데, 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잘 이루어지면은 내게까지 딱 전달되면 내가 행복감을 느끼겠죠. 맞잖아요. 죽 서서 개준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죽 서서 개주는 게 뭡니까? 육신적으로 편인이에요. 편인이 겁지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인성이 나인데 이걸 사회적으로부터 인정을 해줍니다.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인성이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인성이 잘 있지 못하면 일단은 나인데 직접적으로 누가 나인데 시련을 많이 줘요. 시련.
누가 통제를 하고자 하는 거고. 어떤 그것을 내가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런 시험에 들게 한다. 그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십신적 관계가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